안녕하세요. 90억 프로젝트 라디오입니다. 먼저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오늘 나온 국내외 주식시장 뉴스를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처럼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증시 흐름을 함께 풀어보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 뉴스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있는 수급, 사이클, 정책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크게 빠졌고 코스피 전체도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을 단순히 삼성전자 빠졌다, 하이닉스 빠졌다, 반도체 끝난 것 아니냐, 이 정도로만 보면 시장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하려면 전날 미국 나스닥에서 나온 AI 관련 뉴스부터 봐야 합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용량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뉴스는 메타에는 좋은 뉴스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메타가 막대한 AI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다른 질문도 던졌습니다. 빅테크가 AI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AI 인프라가 너무 많이 깔리고 있는 건 아닌가? AI 컴퓨팅 용량이 시장에 더 풀리면 기존 AI 클라우드 기업들과 반도체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AI를 거의 무조건적인 성장 스토리로 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늘리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강하게 올랐고,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타뉴스는 시장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AI 투자가 얼마나 커지느냐만 볼 게 아니라 그 투자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분위기가 전날 미국 나스닥의 반도체주 변동성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이 오늘 한국 시장까지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시장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 불안은 바로 한국 반도체 대형주로 번집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와 차익 실현도 겹쳤습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주는 AI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산업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산업도 너무 빠르게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따집니다. AI 수요가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 있었다면 작은 불안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보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7월부터 국내 주식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싫어해서 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렇게나 주식을 사고 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을 정해진 비중에 맞춰 운용합니다. 국내 주식은 몇 퍼센트, 해외 주식은 몇 퍼센트, 국내 채권은 몇 퍼센트, 해외 채권과 대체 투자는 몇 퍼센트, 이렇게 큰 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여기서 리밸런싱이 나옵니다. 리밸런싱이란 쉽게 말해 원래 정해놓은 비중으로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을 20% 정도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25%, 3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으니 일부를 팔아서 다시 균형을 맞추자.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싫어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운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14.9%에서 20.8%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전 기준인 14.9%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더 큰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비중을 20.8%로 올렸다는 건 이미 커진 국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입니다. 즉, 이 변화는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 비중을 20.8%로 올렸다고 해도
최근 한국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여전히 목표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당장 매도 폭탄을 던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가가 더 오르면 비중 조절을 위해 계속 팔 수 있겠구나. 주식시장은 실제 매도보다도 가능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고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는 날에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가 투자 심리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급락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미국 나스닥에서 AI 투자 회수 논란이 나왔고 메타의 AI 컴퓨팅 용량 판매 추진 보도가 시장의 질문을 바꿨고 미국 반도체주 변동성이 한국 반도체주로 넘어왔고 외국인 매도와 차익 실현이 겹쳤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우려가 수급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7월 계절성입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해서 7월 시장 전체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월은 미국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과 기술주 쪽에 나쁘지 않았던 달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여름 휴가 시즌 특성상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기술주 계절성만 놓고 보면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구간은 아닙니다. 레리 윌리엄스식으로 말하면 시장에는 반복되는 계절성과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새로운 뉴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특정 시기에 자금이 들어오고 빠지는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7월은 기술주와 나스닥의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계절성이 좋다는 말과 지금 당장 반도체주를 무조건 사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주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AI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하게 움직였고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절성이 좋아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7월이라는 계절은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계절 안에서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AI라는 큰 흐름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이 너무 빨리 앞서갔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 가격이 정말 맞는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하락은 반도체 산업이 갑자기 끝났다는 뜻이라기보다 많이 오른 AI 반도체 시장에서 계절성의 긍정 요인과 수급 부담이 충돌한 장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7월 기술주 계절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7월은 기술주에 나쁘지 않았던 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식 사이클 관점에서도 올해 하반기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절성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첫째, AI 반도체주가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둘째, 전날 미국장에서 반도체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는 외국인 매도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이 있습니다. 넷째, 7월이 지나면 8월과 9월은 계절적으로 더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7월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많이 오른 시장의 마지막 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포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 반도체 대형주가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급락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졌다는 뉴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전날 나스닥에서 나온 AI 투자 회수 논란, 메타의 AI 컴퓨팅 용량 판매 추진 보도, 미국 반도체주 차익 실현, 한국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매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우려, 그리고 7월 기술주 계절성이 한꺼번에 충돌한 장면입니다. 공포로 볼 시장도 아니고 무조건 기회라고 단정할 시장도 아닙니다. 지금은 가격의 위치, 외국인 수급, 국민연금 리밸런싱,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뉴스 제목은 공포를 만들지만 진짜 공부는 그 뉴스 뒤에 있는 구조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90억 프로젝트를 위한 경제 공부 기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